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2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안을 술술 풀다가 막힐 때마다 등장하셔서 쏙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우리 홍석천 전 의원님 다시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내일부터 내일 그리고 모레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여론조사는 깜깜이에 들어갔고 본격적으로 이제 막을 올라서 저 막판 상당히 양쪽에 이제 지지층 결집 싸움이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혼전이에요. 여러 가지 뭐 서울지방도 그렇고 다 혼전인데 그래도 지난번에 5월 들어서기 전에 4월까지만 해도 이 뭐 그 가령 그 16개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경북만 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나는데 거기에서는 뭐 싹쓸이를 이제 민주당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하고는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자, 이제 여러 이 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분석도 하시고 하시고 또 정치권에 발이 넓으시고 소식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현재 판세 어떻게 지금 형성돼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정말 4월 달에 비해서는 완전히 천지개벽이 그렇죠.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달만 하더라도 뭐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을 앞세워가지고 예. 온통 전국을 파랗게 물들인다. 예,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뭐 여론조사도 그렇게 됐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분위기가 서서히 이제 달라지다가 네. 제가 2주 전에 이 방송에 나왔을 때도 분명히 이제 말씀을 좀 네. 드렸지만 그 영남권과 그 다음에 서울, 강원 그리고 충북은 좀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과 2주 사이에 또 분위기가 또 더 달라졌어요. 좋아졌습니다. 예, 예, 예.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거 빼고도 예. 최근에 맞아요. 깜짝 놀란 대전, 예, 대전도 충남도 대전 충남 못 쳐보면 안에 막 들어가 결과가 나와. 지금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마다 물론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전화 면접은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게 나오고 예. LS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것들이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탄핵 이후에 우리 우파 보수 국민들이 전화 면접에 따른 부담감 이게 상당히 있어요. 뭐 예. 녹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 불리한 예. 뭐 그러니까 처분을 받지 사람하고 않을까. 이제 대화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계하고 대화하는 건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뭐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렇지만 전화 면접이 상대적으로 이제 나쁘게 예. 안 좋게 나오는데 그러나 한 가지 또 공통적인 예.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부 다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 예. 그 반면에 민주당 후보들은 정책하고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예. 좀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지역별로 봤을 때 기존의 영남권 중에 제가 볼 때는 부산 말고는 확실하게 이기고 있다. 예. 5개 중에서 예. 볼경, TK 예. 5개 중에서 이제 부산은 지금 어찌락지락하고 있는데 예. 저는 한 여론조사에서 5% 이내만 진다면 저는 현장에서는 충분히 뒤집어진다고 봅니다. 예. 숨어 있는 표심이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뭡니까? 결국은 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밭의 일부를 표본을 하는 건데 예. 그래서 그 밭의 성향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약간은 뭐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파 보수 기반이 강하니까 예.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22대 총선에서도 막판까지 여론조사는 박빙이었는데 18개 국회의원 선거 중에 전재수 빼고 17개를 그때 이겼고 부산에서 그렇죠. 예. 2018년도 지방선거에 예. 경남지사선거에서 당시에 김경수 후보가 20% 가까이 앞서는데 예. 뚜껑 여니까 한 10% 차이가 났었고 예. 2020년도 수성구에 주호영, 그렇죠. 김보경 붙었을 때도 예. 여론조사에 박빙이었는데 그 20% 조영 의원이 의원이 가져갔죠.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죠.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례에 비해서도 예. 부산도 우리가 예. 뭐 지는 것이 아니라 박빙이라서 끝까지 상황이 모른다. 예. 그런데 나머지 영남권 저희가 확실히 저는 이겼다 보고 예. 서울도 지금 확실하게 이제 골든 크로스 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충청권도 그렇고 예. 강원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예. 5-6개에서 많으면 한 10개까지 말하면 10개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그 그다음에 중- 예. 국회의원은 보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대구 달성, 예. 그다음에 울산 남구가 되죠. 예. 근데 생각보다는 좀 치열하게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울산 남구. 예. 압도적으로 지금 이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저는 이긴다. 예. 그다음에
공주청량이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 공주청량. 예, 예. 지금 공주청량이 최근에 예. 며칠 사이 여론조사 몇 군데 보면 다 5% 지금 이기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걸 왜 가만 생각해 보면 예. 거기서 정진석 의원이 무려 5선이나 했잖아요. 그 오선하고 그 선치 아버님이 삼선했잖아요. 정성모 전 내무부 장관이 삼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밭이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윤용건 위원장이 성남 중원에서 갑자기 좀 투입됐지만 예. 지금 앞서고 있는 것은 저는 충분히 지역 기반이 유리한 지역이었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예. 세석은 보궐선거에서 저는 이기려 보고 예. 나머지 기대할 만한 데가 예. 이제 평택, 예, 예. 하남 예. 같은 경우는 끝까지 우리가 예. 한번 노력해 보면 이것도 충분히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이제 이용 후보가 예. 이제 출마를 해서 이광재 후보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예. 평택은 지금 유이동 후보하고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곧 아마 단일화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어제 만났다는 이야기도 어제 나오기 만났어요. 때문에 예. 황교안 후보, 황교안 대표께서 대성적 차원에서 저는 우파 보수 전체 진영을 위해서 결단하지 않으실까 저는 예. 좀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일 그 사전투표 들어가기 전에 오늘까지 이제 그 단일화를 하면은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지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뭐 거기 이제 충분히 다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일 그 사전투표 앞두고 단일화를 하면은 이것도 뭐 성사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6개 중에서 최소 5개 내지 6개 그리고 많으면 10개 그러면 한 8개 정도만 하면 딱 반타작 하면 그렇죠. 네. 그 반타작 하면 이것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성공입니다. 네, 네, 지금 네. 상황에서. 네. 그리고 국회의원 그 14개 중에서 최소한 3명, 최소한 셋, 예, 많으면 5. 5가지. 네. 그 부분도 이 14개가 원래 그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그 13개였어요. 그 대구 달성 하나 빼고 전부 다 민주당 지역구였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개 가져오는 것은 상당한 지금 의미가 있는데, 자, 북갑 선거, 부산 북갑 선거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동훈이 좀 앞서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박민식 후보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가서 이렇게 그 어떤 이 지지를 호소하는 걸로 해서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저 선거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 부산 북갑이 정말 어려운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예상 외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무소속이라는 큰 핸디캡이 있음에도 예, 예. 불구하고 이렇게 예.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물론 한동훈이라는 어떤 그 네임 브랜드도 있지만 선거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예. 정말 열심히 예, 합니다. 예, 그다음에 강력한 또 팬덤이 있고 팬덤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여론조사상에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소속 후보는 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선거는 이제 조직 그 표가 많이 작용을 하니까 조직선거.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예. 이 지방선거는 줄투표의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부터 해서 광역시장부터 해서 이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예. 결국은 1, 2번을 이제 하고 있는데 무소속 후보 한동훈 후보가 지금 6번이니까 6번이니까 찾아야 돼요. 예, 6번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소속의 어떤 네, 한계는 한계가 있죠. 분명히 좀 예. 있습니다. 그 반해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음. 이 방식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이게 전화 면접 방식이 또 맹점이 뭐냐면 전화 면접은 1번, 2번 무소속 한동훈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예.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냐면 1번이 유리하고 또 예. 무소속 후보가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ARS는 이게 계속해서 순환시키죠. 순환되지 예, 않습니까? 순환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전화 면접보다는 ARS가 좀 더 현실을 그 측면도 있네.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또 포인트도 중요한데 예. 이게 조직이 굉장히 좀 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후보는 혼자 뛰고 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도지사 돕는 사람들, 박민식 후보 돕는 사람들, 예. 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구청장 구청장도. 돕는 사람, 시의원 돕는 예. 사람들, 구의원 돕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가서 표를 찍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직도 예. 굉장히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게 예.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분명히 좀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예. 맞지만 예. 그것이 과연 실제 투표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될지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어제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기장에서 예, 예,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힘을 실어 주시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스타일로 봤을 때도. 예. 예. 그래서 그게 일정 부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예, 때문에 예. 정말 부산 북권은 좀 알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특히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출마를 처음에 했을 때 한 20%인데 뭐 많이 올라갔는데 그 사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언론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뭐 스포트라이트를 막 비추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언론이. 거기다가 부산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자기들 지역의 구청장 선거 같은데 이게 좀 유리하다고 해서 계속 한동훈을 띄우는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 시사 프로 방송 패널들 중에서 우파 패널들 중에서 거의 다 친한계가 거의 장악했잖아요. 거기서 계속 한동훈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이것밖에 못 올라가나 생각이 들 정도도 있어요. 그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니 저도 뭐 방송에서 많이 친한계 그렇죠. 패널들과 만나기 때문에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공감하는데 예. 제가 특정 방송에서 하다가 친한계 패널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신조라든 이런 사람들하고 예. 좀 싸웠습니다. 아, 아니 예, 왜냐면 물론 뭐 한동훈을 뭐 이렇게 뭐 좋게 말하고 뭐 한동훈 이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지방선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의 어떤 객관적인 분석과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니, 한동훈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맞습니다. 참패를 해야지 예, 예. 지도부 책임론 예, 때문에 예, 예. 장동익 대표 체제가 예. 물러나고 물러나면 그다음에 한동훈이 되면은 대표 예. 장악을 할 수 있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예, 같아요. 예. 아 정말 예. 저는 아무리 사람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일단은 자기가 타고 있는 집,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친한계 인사들의 공통지상 보면 자기가 타고 있는 배를 지금 난파시키고 그렇죠. 시켰지 않습니까? 예, 예. 윤석열 호를. 예.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집이 불타기를 기다리고 예. 이 구철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서 예. 대단히 참 같은 당에 있지만 참 마음이 불편하고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언론들이 굉장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예. 저는 언론 입장에서는 이해가는 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을 조망하는 게 시청률이 잘 나와요. 그렇죠. 예. 왜? 강력한 팬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뭐 한동훈 나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 들어가서 시청하거나 댓글 달거나 막 댓글을 많이 퍼뜨리니까 달죠. 예. 언론사 입장에서는 예. 자든 우든 일단 예. 시청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어떤 이슈를 해서 시청률이 잘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 면에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시청률이 잘 나오는 한동훈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예. 저는 한동훈 후보가 여론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나름 선전하고 있는 배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제 현장은 분명히 또 다를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요. 그렇게 된 거. 한동훈이 당선되고 또 그 국민의힘이 이제 친한계에서 계속 그거를 원하고 있잖아요. 뭐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국민의힘 우파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인데 실제로 뭐 배현진이나 뭐 이렇게 친한계에서 계속 이렇게 그 한동훈계를 그 당권파를 막 흔들고 하는 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이게 소리 이제 감정이 막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한동훈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귀하는데 그 장애물이 되는 그런 상황도 저는 예상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는 방송에서도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후보 본인을 위해서라도 지금 친한계가 이렇게 방송이나 그렇죠. 현장에서 준동하면 안 됩니다. 예. 왜? 아니 우파 보수 국민들이 이렇게 한동훈 후보 때문에 갈라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일부 극렬 한동훈 팬클럽 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친한계 지금 인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지나친 그런 게 있는데 특히 배현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기는, 예. 서울시장 그 공보물에 예. 자기 사실 크게 그러니까요. 득 하고 다들 자기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선거도 아닌데 예. 오세훈을 띄워야 되는데 예.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띄웁니까? 예.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 내지는 우파 보수 지지자들이 한동훈 측 인사들에 대해서 예.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한동훈에게도 마이너스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최악의 경우는 일어나서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그 다음에 좀 우파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한동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 우파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이 한동훈이 당선돼서 다시 당에 들어오고 뭐 장동영 체제가 만약에 무너진든지 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저는 일어날 걸로 예상이 드는데, 자, 일단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도 상당히 이 4월 달에 비해서 그 굉장히 지지 기반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 원인은 주로 어떤 거라고 봅니까? 제일 그 아무래도 기폭제가 된 거는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발의,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원래 정치적 이슈보다는 각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어떤 개별적인 지역적인 이슈가 좀 중심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특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연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선거, 2018년도도 그렇고 특히 2022년도도 그랬었죠. 그렇죠. 예, 예. 특히 탄핵 직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더 좀 우리 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프레임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 공수처 특검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건드리냐면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거 때 정말 현명하게도 견제하고 좀 균형 잡으려는 그런 기본적인 이 DNA 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공소 취소 특검이 딱 나오니까 음. 야, 이재명 정권한테 행정부도 맡기고 입법부도 맡기니까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하고 이렇게 헌법 위반하고 본인의 죄를 지우려고 공소 취소 특검 같은 이런 무리한 짓을 하는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잠자고 있는 견제 심리를 저는 딱 건드렸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뭐 저희들은 진짜 뭐 동조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내란 프레임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되고 파랗게 물들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나라가 완전히 절단나 있구나. 예, 예. 이런 국민들의 잠자는 견제 심리 또는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는 이런 저는 심리를 건드는 예. 게 가장 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계속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함량이 미달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일단 후보 자질론이 예. 제가 많이 거론되고 예, 있어요. 자질이 일단 역량이 부족하다. 예, 예, 예. 정원 후보처럼 뭐 제대로 토론도 못하고 네. 뒤에 숨어 있는 후보를 인천에 지금 비롯해가지고 박찬대도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박찬대도 보면 어제죠 유정복 예. 그 시장하고 토론하는데 아니 이 수도권 메리츠 예. 관련돼 있는데 그 유정복 그 시장이 그게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예, 예.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예. 굉장히 많아요. 예, 정말 수없이 많은 짤들이 지금 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기본적인 실력이 없다는 거.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 충남의 그 GRDP가 전국에서 울산 다음에 2위인데 13위로 뭐 예, 한 예, 거라든지 뭐 수없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도덕적인 이슈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성적인 문제라든지 그렇죠. 갑질 문제라든지 뭐 수없이 많은 예.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자질 문제.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처음에 4월달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참 어려운 게 공천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 우리는 공천이 빨리 마무리가 상대적으로 되는데 예. 민당 같은 경우는 공천 후유증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뒤늦게 터졌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전북 같은데 예,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예, 전북의 김관영 지사는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또 개별 시장 군수들 보면 지금 현직 시장 군수가 컷오프되면서 무소속으로 어마어마하게 예, 나오고 예. 그 와중에 이 그 고소 고발이 남발이 되면서 심지어 뭐 강진의 호남 당선자 대회에 그 정청래 대표가 갔는데 정문을 못 가고 막 뒷문으로 예. 뭐 들어가는 거라든지 정청래 대표한테 지금 원망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이게 예. 단순하게 호남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예. 것이 아니라 전국 특히 호남 향후회가 출향한 수도권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러한 어떤 예. 원인이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예. 급속도로 좁혀진 원이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의 원인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한 그 결과를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 나눈 부분은, 이 말씀 나눈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절대 불리하다가 이렇게 좀 근접하는 이까지 온 상황이고, 이제 역전을 시켜야 되는데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선거 판세를 가를 변수, 그 중에서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격 등판은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애초에는 뭐 대구 경북 이야기만 나오다가 그렇죠. 예. 뭐 충북, 대전, 충남 예. 또 어제는 경남, 부산까지 네, 부산까지 오늘은 갔어요. 또 강원도 예. 뭐 가고 예. 뭐 심지어 뭐 내일 모레인가요? 그 뭐 해남 뭐 이렇게까지 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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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뭐 전방위적으로 광폭행보죠. 예, 예.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분명히 지금 큰 영향을 미친다 봅니다. 예, 그 예, 이유는 예. 좀 전에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지역이 예측불허에 지금 혼전 상태로 들어간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예. 되면 이런 어떤 선거에서는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보통 투표율이 50에서 한 60% 정도 예, 되기 때문에 예. 투표율이 그렇게 높은 선거가 아닙니다. 예. 그런 차에 특히 우리 우파 보수 국민들 같은 경우는 탄핵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적인 어떤 관심이 떨어지면서 예. 투표장에 잘 안 나갈 예, 예. 가능성이 굉장히 예, 큽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했다는 것은 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파 보수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게끔 하는 그런 예. 어떤 요인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예, 예. 거고 그렇게 되면 치열한 지금 현재 각 지역의 선거에서는 저는 큰 영향을 미칠 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좌파 쪽이나 아니면 이제 그 반당권파, 비당권파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중도층 확장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중도층 확장하려고 나선 게 아니죠. 저 중도층 그렇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섰다고 해서 중도층 중에서 국민의힘을 찍을 사람이 안 찍는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보수층 이번에는 진짜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쪽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네. 다른 때도 지방선거 그랬지만은 이번에는 특히 보수 우파 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그 직후에 이렇게 열리는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선거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은 정말 이 마음이 상해서 투표장에 안 나가실 분이 많아요. 근데 투표장에 투표장으로 이제 가게 만드는 그 효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야 참 성대 여왕이 정말 정말 그냥 붙은 명칭이 아니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뭐 짧은 멘트지만 아주 강렬한 강하게 어떤 해요. 멘트를 남기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월남전 참전하셔가지고 뭐 돌아가셨지만 뭐 하면서 박민식 후보를 지지해달라 그런 짧은 멘트지만 그런 것들이 부산 시민과 부산 그렇죠. 북부 주민들한테 예, 저는 예. 굉장히 큰 영향의 위치라 봅니다. 예. 그리고 정말 상상 외로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전히 그래요. 예. 뭐 모든 어떤 작은 장소에도 작은 시장에도 수천 명이 와서 막 북새통을 네. 들고 그래서 막 사람 통제한다고 난리인데 이거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 박정희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이 아닌 지역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 대전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1970년 초에 대전 대덕밸리 연구단지를 조성하면서부터 대전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성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울산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울산은 진짜 아버님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울산 시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산 예. 자동차 또 현대조선소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정치적 유산을 네.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파 보수 결집에는 정말 네.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예. 없다. 그다음에 저는 어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신체적으로 지금 몸이 안 좋은 좀 뭐 예, 아무래도 뭐 연세도, 있고 연세도 하니까. 있지만 예. 뭐 오랜 감옥 생활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가니까 좀 애잔한 그런 마음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예, 감성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 거는 동정입니다. 동정. 예.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저는 예. 큰 영향을 발휘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구포시장도 가보고 싶고 자갈치 시장도 가보고 싶은데 뭐 여의치 않다 이런 것이 이제 어때 뭐 건강이 그렇게 아무래도 이 시장을 하루에 3군데 돌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그렇습니다. 수가 있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이재명은 왜 자갈치 시장을 가가지고 또 자갈치 시장하고 또 어디 갔죠? 시장 어제 부산에 2군데를 갔어요. 그 이재명 이렇게 하는 거 관건 선거 아닙니까? 선거 개입이죠. 예, 100% 네, 그러면 선거 탄핵감인데. 예, 100% 선거 개입이고 예. 100% 관건 선거죠. 예, 예. 노무현 과거의 대통령은 뭐 열린우리당 후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로, 때문에 예, 탄핵이 탄핵하는 됐지 않습니까? 예, 뭐 물론 뭐 헌재에서 헌재에서 기각은 됐지만, 됐지만 그런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정청래가 지금 치렀는지 이재명이 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람 뽑는 것만 하더라도 다 이재명 픽 아닙니까? 예, 예, 정은호 예, 서울시장이라든지 박찬대라든지 예. 뭐 전재수라든지 예. 뭐 우상호라든지 사람부터도 이재명 픽으로 지금 다 그렇죠. 가고 있고 예, 예. 또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뭐 한다고 하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 바다의 날 참석했다고 하지만 바다의 날 그럼 참석하고 가야죠. 그렇죠. 왜 예. 자갈치 시장부터 해서 그렇게 하룻밤 돌아다닙니까? 먹으면서, 예. 그리고 이번에 평일에. 뭐 한두 번입니까? 지금 선거 국면에서 부산이 이번 4번째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이 가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전부 다 보면은 경합 내지는 조금 불리한 지역만 거기만 나갑니다. 찾아가요. 예. 경남이라든지 예. 아니면 또 뭐 경북이라든지 예, 예, 예. 아니 그러면 호남에는 왜 안 가는 건데요? 음. 대통령 업무중이면 호남 지역은 그러면은 대통령이 일이 없는 겁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100%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 그렇게 저는 비판하고 정말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알기 때문에 저는 후폭풍이 오히려 더 클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또 한 가지 웃기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시계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지고 2023년도 8월달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당시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좌파가 얼마나 선동했습니까? 이재명이 당시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후쿠시마를 방류하면 일본이 방류하면 제2의 태평양 전쟁 선포하는 걸 하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부산 가서도 막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산업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의 뭐 쫄딱 망하다시피 네.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당시에 후쿠시마 방류 대책위원회에 또 활동했었기 때문에 예, 현역 국회의원이 있을 때. 그때 껄핏하면 노량진 시장에 가서 많이 먹었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때는 그렇게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럼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또 자갈치 시장을 활보하는 걸 보고 횟집에서 2번이나 식사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가서. 야, 우리가 정말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후쿠시마 그 괴담이라는 것이 다 확인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무슨 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정청래가 아니고 이재명이 이 선대위원장 같다고 하셨는데 정청래가 오늘 김어준 방송 가가지고 좀 희한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은 이재명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은 정권 앞으로 좀 힘이 떨어질 거다. 정권 힘이 떨어질 거다. 그런데 좀 곱씹어 보면은 이재명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막 다니는데 그 선거에 잘못되면은 이 정청래 자기 책임이 아니고 이재명 책임이라는 말처럼 또 들려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에 나서는 이유야 뭐 뻔하죠. 공소취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풍 같은 거 좀 덮어보자 이렇게 나섰는데. 자, 이게 선거에 개입하는 게 각 지역 현장에 가는 것도 개입을 하는 거지만은 계속 보면은 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어요. 갈라치게 하는 거 이것이 노골적인 저는 선거 개입이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스타벅스 이 상황이 있잖아요. 이 논쟁은 사실 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이제 핵심인데 고의성은 거의 이제 그 신세계 자체 조사 결과를 봐도 고의성은 없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 SNS에 막 글이 올라올 때부터 뭐 탱크데이 글이 올라올 때부터 무슨 뭐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라고 하고 계속 뭐 인두급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몰아붙이는 거 그 이유가 저는 거의 선거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등판이 우파 보수 결집이라 하지만 네. 이재명은 지금 좌파 진영이 상당히 지금 이제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친청, 예. 친문, 뭐 친명, 예. 그다음에 또 조국 혁신당까지 예. 또 진보당도 그렇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좌파 진보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선전선동 수단이다. 예, 예, 예. 그게 결국 이제 5.18 세월호를 지금 이제 잡은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탱크데이라는 그런 어떤 문구를 가지고 예.
스타벅스를 공격을 하고 심지어 스타벅스의 로고 네. 사이렌을 가지고 또 4.16 그 네. 세월호 사이렌을 가지고 막 네. 경강부에도 유만부동이지만 어쨌든 막 억지로 끌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한 것은 결국은 좌파 진보 진영을 결집시키는 것이고 곧 이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가 밖에 없는데 예, 예. 과연 이건 역시 과연 성공했을까? 이것도 역풍이 상당할 것 같아요. 역풍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호남에서는 지지율 올라갔어요. 호남에서는 좀 예. 효과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뭐 호남은 어차피 저희들 예, 지역으로서는 뭐 사실상 그 뭐 거의 뭐 한석도 건지기 힘든 어떤 그런 예. 지역인데 다른 지역, 특히 젊은층과 특히 그 지금 경쟁이 치열한 어떤 지역일수록 그렇죠. 오히려 이게 예. 저는 오히려 악영향이 음. 미칠 가능성이 예. 훨씬 더 이제 많다고 예. 보고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좀 분위기가 묘한 게 예를 들어서 평택만 하더라도 지금 김용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예. 지금 민주당에서 김용남 도와주는 건 사실 손에 꼽힐 정도거든요. 예, 예. 그 반면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막 도와주고 있고 이런 어떤 문제 또 8월달 전당대회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예. 지금 현재부터 막 민주당 내부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암투가 굉장히 심한데 예. 좀 전에 그 김어준 뉴스 공장에 가서 정청래가 그렇게 예, 예. 발언한 것도 예. 결국은 6.3 지방선거가 졌을 때 예,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이제 이재명에게 막 그렇습니다. 덮어씌우기야. 어떻게 예. 보면 좀 테러를 확보하기 예, 위해서 예, 예, 예. 6.3 지방선거는 내 책임만 아니다. 예, 예, 예. 이재명이 책임이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좀 분산 내지는 그런 것 떠넘기기 위한 같아요. 예. 어떤 미리 어떤 선제적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딱 볼 때도 이게 처음에 정청래 입장에서 잘 나가던 이게 선거 분위기가 이재명 공소취소 이거 뭐 그 이건태를 내세워서 막 하는 바람에 이게 삐걱해버려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거 만회하려고 이 갈라치기를 시도를 했는데 이게 또 역풍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은 좌파에서 그 이재명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좌파가 가뜩이나 선거 직전에 막 분열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김어준 김어준 방송에서 공소취소 거래설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폭발이 될 그런 상황도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좌파 쪽 유튜브를 보면 예. 특히 평택 지금 선거를 두고 완전히 정말 막 극한 충돌까지도 예. 막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 정청래를 지원하는 뭐 김어준이라든지 예, 매불쇼는 지금 지금 사실상 중립이라고 하지만 네. 조국을 지지하고 있고 막 유시민 아, 나와가지고 그래도 막 공격적으로 막 그러고 갈라지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 나머지 예. 또 좌파 유튜버들은 막 그 김어준 또 이런 어떤 사람들은 막 주일동 살동하면서 막 하면 예, 지금 예. 김용민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 아주 발언이 살벌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방선거 끝나면 특히 지방선거에 본인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예. 아마 이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특히 또 당권을 둘러싸고 아마 폭발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 이제 예고편들이 여기저기서 막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평택은 김용남 같은 경우에 그 국민의힘 있다가 이준석 당 갔다가 다시 민주당 갔으니까는 거기에서 그 민주당 그 당원들조차도 좀 외면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또 부추기는 세력이 또 있고 하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아무래도 그 관심의 초점은 좌파의 대분열 이쪽일 것 같습니다. 예, 정치 그러니까 오늘 그 선거 이야기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다 이제 살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8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2심 합해가지고. 그런데 이 1심에서 그 유일하게 처음으로 무죄가 하나 선고가 됐습니다. 무죄가 선고가 된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는 위정 혐의로 그때 조원석 특검에서 기소를 했는데 한독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정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가서 그러니까 그 조원석 특검에서 기소를 한 이유는 그 전에는 국무회의라는 이거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고 비상경험을 선포를 하려다가 한독수 총리가 그 국무총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니까 거친 것 아니냐,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
이렇게 조은석 특검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비상계엄을 하는 절차로서 이것을 거치려고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이제 거짓말이라고 해서 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그 위정 아니다. 미리 국무회의를 거칠 준비를 하고 다 소집을 한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기현 그때 재판부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계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지견 재판부에서 내란 여부에 관련된 재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할 때도 크게 보면은 실체적인 어떤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눕니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느냐 여부에서 헌법 당시 재판소에서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탄핵 사유를 삼았고 또 내란 재판에 있어서도 또 이것이 이제 문제돼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에서 이게 이제 위정이 이제 무죄고 됐고 이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거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다른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판단한 배경은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몇몇 장관들을 처음부터 기다리려고 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맞추려고 기다리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최근에 재판을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래 1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치 못했을 거는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뭐 뒤집혀지는 거라든지 그런 어떤 현재 어떤 걱정스러운 재판부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법리에 입각한 재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 좀 안도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얼마나 이 이재명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그리고 우파 보수 인사들에서 정권 보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지금 이제 구속시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제 수사하고 재판하고 구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정말 지난번 특검에서는 그냥 지나갔던 예를 들면 관저 이전 때문에 김대기 비서실장과 윤재순 그 비서관을 또 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야, 참 정말 제 어이가 좀 없는데 오늘 조금 전에 또 보니까 그 강의구 부속실장을 또 뭐 이 선포문 이거 또 썼다고 해가지고 또 구속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지난주에 다행히 구속영장이 기각은 됐긴 됐지만 어이가 없는 게 KTV의 이현우 원장. 아니 KTV 국정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걸 당연히 보도할 수밖에 없죠. 그 당일날과 그 다음 새벽까지 몇 번 보도했다는 그것 때문에 내란 선전죄로 지금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구속영장이 되는데 다행히 지난주 재판에서 기각은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보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말 우리가 똑똑히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선거 때 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이 일단 뭐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든 그 동인이 이재명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힌 입장을 그대로 하면은 국정 발목을 잡는다. 그리고 이 뭐 무차별 탄핵을 하고 예상 폭거를 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그것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요. 이재명이 국정 발목을 진짜 잡고 해서 그때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그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은 거기서 대해서 아무런 처벌이나 어떤 징계나 어떤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처벌을 받느냐 이 부분도 저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그 원인을 그렇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앞세워서 30몇 차례 이상의 탄핵을 예. 하고 예산을 동의하지 않아서 사실상 국가기관을 예. 마비시키고 심지어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 탄핵을 통해서 감사를 봉쇄하는 이런 어떤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민주당과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유감이라든가 그걸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이런 면에서 이번 선거 국면에서도 저 같은 사람 특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뭐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언론에 특히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 정치 탄압 그리고 정말 지금 잘못된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알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그런 선전선동의 민당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그런 맞아요.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남은 네. 선거를 떠나서 예.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좀 바르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고 과제일 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금 보수파의 부족한 부분까지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런 행태가 사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표로서 이번 투표를 하면서 그것을 좀 응징을 하는 그런 그 방법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일하고 모레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이제 지방선거 막바지에 왔는데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그 홍석천 의원님 모시고 자세히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